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26일 어저께 육군 대장들 6명을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군 별은 과연 별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른바 X별이라는 얘기가 있죠. X별. 군인은 군인인데 별 같지 않은 별. 다시 말하면 국군의 간성이라는 느낌이 없는, 나라를 지킨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군들, 군 지도부들, 그런 지도부가 어떻게 군입니까? 과거의 군은 상당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장군다운 장군들 많았습니다. 역사를 가슴에 안고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정말 이 강군의 간성들, 정말 훌륭한 장군들, 또 장교들, 또 영관장교들, 부사관들, 위관장교들, 참 훌륭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지켜진 건데, 그냥 5년 전부터 허물기 시작한 이 군이 결과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군은 완전히 허벌레 군이 됐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들이 누구냐? 잘 아시죠? 서욱, 정경두, 송영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송영무와 정경두는 각각, 송영무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 정경두는 공군 참모총장 출신, 서욱이는 육군 참모총장 출신. 이 세 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군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국민들로부터 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 하면은, 조선일보 보도에 하면은 정부가 25일 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교체를 했는데,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를 모두 물갈이한 것은 지금 전례가 드뭅니다. 원래가 보통 보면 한 서너 명, 3명, 육해공군 3분 뭐 이런 정도로 하면서 그 다음에 합참 뭐 이렇게 나갔는데 전원 쫙 물갈이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코드 인사, 북한 눈치 보기를 해서 눈치 잘 보는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 앞에 군에다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결국 이 군을 갖다가 완전히 군의 기강을 허물고, 나라 지키는 군대라는 그 강한 이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의 강군이라는 이 한국군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한국군이 과거의 군으로 변화될 겁니다. 과거의 군은 정말 대단한 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각군 사관학교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뭐 해군사관학교, 여기에는 국가의 간성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정말 이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학생들의, 사관 생도들의 질도 높았거니와 우선 그거는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 내 몸을 바쳐서 나라에 바치겠다는 그 굳은 그 의지를 소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갖고서 사관학교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은 역시 국군의 간성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는요, 허벌레군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안 만들었다면 그런 허벌레군이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 군 자체는 지금 강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명의 대장이 탄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대장급 지휘부가 모두 물갈이 됐다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코드 인사, 북한 눈치를 보기로 한 군을 다 전부 뽑아내겠다는, 그리고 군을 바로 정기 있는 군으로 만들고 쇄신 있는 군으로 만들고 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는 국가 안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위국 헌신의 군으로 다시금 환원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이 정권의 핵심 의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군은 도저히 군대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져도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군인이 말이죠. 군사력이 아니라 말로서 대화로서 나라를 지킨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군인이 말이죠. 스스로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아니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왜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거기다 웬 계급장 별을 답니까? 그래서 똥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똥별들의 행진을 이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보면서 얼마나 가슴으로 분노를 하고 치를 떨었는지 아십니까? 더더욱이 군인 출신들 얼마나 개탄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은 하루하루를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나라를 위해서 던진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들, 5년 전에 군에 있었던 별이라든가 영관장교라든가 또는 위관장교라든가 부사관이라든가 또 그 당시 군에서 종사했던 군인들,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 얼마나 속으로 아팠겠습니까? 분노하고 그분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가 이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함성을 지르고 문재인에게 저항을 했겠습니까? 북한의 저항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거 다 군인 출신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들은 다 애국심이 깊은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부 이 나라를 함성으로 지켜내고 그들의 애국심으로 이 나라가 오늘날 정권이 바뀐 겁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를 존경합니다. 이유는 그러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고 오늘날 정권 교체가 됐다고 믿는 그 밑에는 바로 태극기 부대라는 이름의 정말 영광의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대한민국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한테라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태극기 부대가 대한민국을 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지지했던 세력들이 바로 그 토양을 마련했던 세력들이 태극기 부대입니다. 지금 이 태극기 부대에서 옹호를 하고 변호를 한 사람은 아마 제가 공개적으로는 처음일 것 같지만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군이 제대로 된 군대가 바로 과거에 우리가 영광을 누렸던 한국군, 강군이 다시 태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던 이 대한민국 5년 동안의 이 군들, 이거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인류 역사에 없었던 선언 아닙니까? 어떻게 군인들이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키는, 아니 그런 군이 있습니까? 미쳐도 바로 미쳤습니다. 이거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면 이거는 미쳐도 바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없던 선언입니다. 북한의 요구에 맞춰서 각종 훈련을 대폭 축소하고 컴퓨터 게임으로 훈련을 했다니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십 발 쏘아도 어벌쩍 노 토킹, 침묵은 금이다. 국방장관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직접 도발은 아니다. 그럼 직접 도발하면 그럼 죽으라고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대응을 안 하는데 직접 도발했으면 죽고 난 다음에 연불합니까?
직접 도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다. 이렇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방부 장관입니까? 천안함 연평도 거기 우리의 젊은이들이 수장되고 일방적인 폭격 또는 침공에 의해서 정말 도발에 의해서 산화한 우리의 젊은 자녀들 저항하다가 순국한 그 사람들에서 위로를 하지는 못하나마 뭐라고요? 대화로 풀어가려는 의도다. 직접 도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군인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군입니다. 소위 문재인의 평화군을 얘기하는 거죠.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기는 핵폭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전략자산, 소위 미국의 전략자산 그 한반도에 전개 안 한다. 우리는 미사일이고 핵이고 안 쏜다. 없다. 안 할 거다. 훈련도 안 한다. 벌써 투항을 해도 투항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속박할 줄 알았죠. 독재를 하면서 지 맘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뭐 수사해라, 뭐 수사해라, 뭐 조사해라, 기무사 뭐 문건 조사해라, 장자연 사건 그거 한번 다시 조사해라, 김학의 사건 다시 조사해라. 정말 참 웃겨도 너무 웃겼습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전략자산은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상식밖에 말들을 소위 이 국방부 장관이나 이 지휘부가 군 지휘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5년을 지났습니다. 북한이 쓰는 논리까지 갖다 대면서 북대변인 노릇을 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건요 미국 덕분입니다. 이 한미연합사 덕분에 딱 미국이 이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안 그랬지 만약에 미국이 없었으면 벌써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남쪽 대통령이 될 뻔했습니다. 아니 남쪽 대통령 그거 괜찮은 말입니까? 아니 북한에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적진에 갈 때는 다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적진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나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나는 남쪽 대통령. 아니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 그럼 북쪽 대통령은 누굽니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고 지나면서도 울분을 삭히질 못했던 이것.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단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치가 다 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몸으로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정권을 위하여 이 정부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위하여 헌법적 합법적 정부를 위하여 우리는 다 모든 걸 함께 가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요즘은 좀 행복합니다. 네, 하루하루가 어두웠던 지난 5월 9일 이전의 그 삶은 저의 인생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선 부대 경계태세도 완전히 붕괴됐지 않습니까? 시위대의 군 기지도 뚫리고요.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노크 기순도 하고요. 철책을 넘었던 비순자 같은 곳으로 또다시 월북도 하고요. 북한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방송해도 군수뇌부는 몰랐다는 것이고요. 군내 성범죄는 끝없이 막 이어지고요. 장관이 부하와 공개리에 싸우기도 하고요. 부하가 장교
상급자에게 대들고 말이죠. 해도 이거는 없는 군기가 완전히 무너뜨려진 그런 군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군기 확립을 해야 이것이 바로 군의 상징인데, 상명하복. 군은 명령 없이는 절대 명령, 그것도 절대 명령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군을 갖다가 이제 새로 세우겠다고 7명의 대장을 전부 바꿨습니다. 장관이 말이죠, 부하와 공길에 싸우기도 하고 뭐 부실급식, 코로나 집단 감염 뭐 해가지고 장관이 돼가지고,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를 안 해야 되는 국방장관이 1년에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맨날 말하는 게 하나 있죠. 반성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특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또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갖다 침범했다고 이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던 건요, 언론이 차라리 대한민국을 지켰지 군은 대한민국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군은 대한민국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중국이 수백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다는 건 언론이 발표를 한 겁니다. 서해 중간선을 넘어가지고 와도 항의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사드 산불로 군사주권을 양보해도 침묵하고 있고, 뭐 도리어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드 정식 배치를 완전히 막아가면서 미루고 시위대 눈치만 보면서, 시위대 핑계만 대면서, 중국 눈치 슬슬 살피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돼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시신이 불에 태워지는, 사살을 하고 불에 태우는 그런 상황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아무 대응도 안 했던 이런 군입니다. 그런 군이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보위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보십시오. 다 시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했던 겁니다. 추미애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감싸느라고 군인 스스로가 완전 진흙탕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군인입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을 채용한 기업의 회장은 명예사단장으로 군을 사열까지 했다는 겁니다. 참, 이거는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을 채용한 기업의 회장이 명예사단장으로 군을 사열했다고 하니 이건 진짜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 우리 국방 예산이 50조 원 넘습니다. 북한의 10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국민은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군이 항상 북한군보다 한 발 늦고 의지가 약하고 정권에 잘 보여 진급이나 하고 또 기강이고 무슨 명령체계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기강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군 기강, 상명하복의 체계, 절대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새 지휘부가 이제 정신무장, 소위 정신정운교육을 시켜서 이제 뼈부터 다 바꿔나가는 정말 애국의 피로 대한민국의 이 썩었던 이 군의 정신상태를 전부 새로움으로, 과거의 군으로 바꿔나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몰두했던 그 과거의 훌륭한 군인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7명의 대장이 바뀌었다는 것, 전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